연분, 이광수. 여러분은 연분이란 말을 믿습니까? 아마 새로운 교육을 받으신 분들은 연분이라면 미신이라고 비웃으시겠지요. 나도 그런 미신은 비웃어버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세상에는 연분이라고밖에 생각할 수 없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 말씀하려는 내 생애의 일부도 연분이라고 밖에는 더 생각할 수 없는 일입니다. 불가의 말을 빌면 인생의 모든 일이 다 인과라고 합니다. 지금 내가 여러분께 이야기를 하는 것이나 또 하고 많은 사람들 중에서 특별히 여러분만 내 이야기를 듣는 것이 다 모두 인연이라고 합니다. 몇만 년, 몇십만 년, 몇천겁, 몇억천겁, 소위 몇천억 아승직업 전부터 쌓은 인이 맺혀서 오늘날의 과를 이룬 것이라고 합니다. 과연 가만히 인생의 여러 가지 일을 생각하면 모두 인연이라고밖에 할 수 없습니다. 더욱이 나처럼 파란 많고 기구한 일생을 보내는 사람은 가만히 생각하면 내 일생이 다 알 수 없는 무슨 신비한 인연으로만 된 것 같습니다. 나는 이 인생의 향기라는 조그마한 책에 그 중에서 몇 가지를 뽑아 이야기도 하겠지만은 지금 이야기하려는 것은 내가 당한 인연 중에도 가장 신비한 인연입니다. 인연 중에 남녀의 결합에 관한 것을 연분이라고 부르는 듯하므로 나는 이 이야기를 연분이라고 이름을 지은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이 이야기를 다 읽고 나면 아시겠습니다만 도리어 첫사랑이라고 이름 짓는 것이 마땅할런지 모릅니다마는 위에 말한 이유로 이렇게 이름을 지은 것입니다. 15, 그렇습니다. 내가 15살 적의 일이라고 기억합니다. 나는 동경으로 공부를 갔다가 무슨 사정이 있어서 잠깐 고향으로 돌아왔을 적의 일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나는 부모도 다 돌아가시고 집이라고 부를 것이 없으므로 혹은 친척의 집으로 혹은 친구의 집으로 혹은 2, 3일 혹은 4, 5일씩 묵으며 돌아다녔습니다. 그러다가 S라고 하는 내 고모님 댁에 가서 정월 대보름 명절을 쉬게 되었습니다. 고모님 댁에는 사내 아이는 어린 것 하나밖에 없지만 딸은 커다란 것이 셋이나 되고 또 그 집이 그 동네에서는 제일 잘 살고 큰 집이므로 동네 색시들이 많이 모여서 14날 밤부터는 잔칫집처럼 웅성웅성하였습니다. 꽃 같은 처녀들이 모두 다홍치마나 분홍치마를 입고 치렁치렁 따느린 전판 같은 머리에는 구자판과 진주를 단 댕기를 들이고 하얀 버선에 새 신들을 신고 모두 빨갛게 얼굴이 흥분이 돼서 무엇라고들 짓거리면서 안마당과 뒤우란에서 웃고 뛰는 것이 외롭게 자란 내게는 말할 수 없이 기뻤습니다. 나는 마치 오랫동안 찬바람을 쏘이고 얼다가 훈훈한 방에 들어온 사람처럼 스스로 졸리는 것 같이 마음이 즐거웠습니다. 내가 뒤우란 담에 비스듬히 기대서 아가씨들이 뛰노는 것을 볼 때에 나를 처음 보는 아가씨들은 이따금 힐끗힐끗 나를 쳐다보고는 수줍은 듯이 달아났으나 장난에 흥이 나고 내 얼굴도 점점 익어감에 따라 뛰어가는 바람에 치맛자락으로 내 몸을 스치는 것도 꺼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더구나 내 누이들이 내게 와서 매달리는 것을 보고는 좀 나이 어린 아가씨들은 살짝 손을
내 몸에 대게도 되었습니다. 어디 짱차, 전라도 장차, 어느 문으로, 동대문으로 하고 아가씨들은 동그랗게 손을 마주 잡고 한 아가씨가 피하고 다른 한 아가씨가 그 피하는 아가씨를 붙들려고 따라다니는데 손들을 잡은 아가씨들이 팔을 들어서 쫓기는 사람을 보호합니다. 그리고는 비단을 찢는 듯한 소리로 계속해서 어디 짱차, 전라도 장차, 어느 문으로, 동대문으로 하고 빙글빙글 돌아갈 때에 부드러운 달빛이 어여쁜 얼굴에 혹은 이쪽을 혹은 저쪽을 비추고 가다가는 눈들이 그 달빛에 반짝반짝합니다. 그 중에 특별히 목소리 고운 처녀가 있어서 항상 어디 짱차를 먼저 내는데 그 어디 짱차 하는 소리는 마치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처럼 맑고 고왔습니다. 그 처녀는 모인 중에서 가장 나이가 많은 모양이라 치마의 분홍빛도 극히 연하고 저고리빛도 희다시피 연한데 두 소매의 남끝동만이 달빛에 이상하게 눈에 띄입니다. 팔을 드는 모양하며 몸을 놀리는 모양이 마치 춤을 추는 듯하여 그녀의 몸이 내 앞으로 가까이 올 때마다 나는 이상하게 가슴이 두근거림을 깨달았고 그녀도 남달리 나를 보는 듯하였습니다. 그녀가 내 앞을 지나서 한 바퀴를 돌아 다시 내 앞에 오기까지는 마치 봄이 가고 여름, 가을, 겨울이 가고 다시 봄이 오는 듯하였습니다. 이렇게 얼마를 놀다가 아가씨들은 우리 좋아질 공기놀이 하자 하고 모두들 방으로 뛰어들어가는데 나만 섰던 자리에 멀거니 서서 얼빠진 사람 모양으로 방 안에서 자깔자깔하는 소리를 듣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 목소리 고운 처녀 생각으로 가슴이 뿌듯합니다. 미칠 것 같이 그립습니다. 지금 그 처녀가 방 안에 들어가 있는 줄은 확실히 알건만은 어디 몇 마일이나 떨어진 곳으로 달아난 듯하고 만일 달아났으면 저 하늘 위 달나라로 날아 올라간 것 같습니다. 이때 내 누이 되는 아이가 뛰어오더니 오빠 왜 안 들어오우? 왜 이러고 섰소? 한 사람이 모자라는데 오빠 우리 편 돼요 하고 나를 잡아 끕니다. 번뜩 보니 저편 그늘에 그 목소리 고운 색시가 서 있습니다. 아마 나를 끌어오려고 둘이 나와서는 내 누이를 보내고 자기는 형편을 살피는 모양입니다. 나는 싫어, 사내가 누가 좋아지를 해 하고 안이 끌릴 양으로 떡 버티고 섰더니 누이가 냉큼 뛰어들어가서 그 색시를 청빙해 옵니다. 그 색시는 감히 말을 붙이지 못하나 간청하는 듯이 나를 물끄러미 바라봅니다. 달빛에 비추인 그 얼굴, 참으로 비길 데 없이 아름답습니다. 나는 더 거절할 용기가 없이 끌려 들어갔습니다. 나는 처음에 그 색시와 한편이 되었으나 그 색시는 수가 세고 나도 수가 세기 때문에 세 번을 곱잡아 우리 편이 이기니까 저 편에서 싫어, 편 다시 짜 하고 항의를 합니다. 처음에는 내가 사내라 잘 못할 줄 알고 잘하는 사람과 한편에 끼었던 것이 의외로 내가 잘하는 것을 볼 때에 저 편이 놀란 것입니다. 나는 기실 그 중에서 제일 수가 높았습니다. 내가 알바꾸기 같은 어려운 것을 실수 없이 잘할 때에 그 색시는 반쯤 입을 벌리고 내 손과 얼굴을 번갈아 쳐다봅니다. 그때의 내 기쁨은 실로 비길 데가 없었습니다. 만일 내가 수가 낮아서 그 색시 편을 지게 했다면
얼마나 면목이 없을까. 그러나 나는 이 자리에서 왕이 되었습니다. 내가 마지막 차례가 되어 저편보다 떨어진 것을 혼자 다 따라잡고도 힘이 남아 다 이겨버리고 공깃돌을 방바닥에 놓을 때는 그 색시는 아직 내 손김으로 따뜻해진 돌을 정다운 듯이 사르르 주면서 나를 보고 방글에 웃어줍니다. 마침내 편이 갈려서 나는 그 색시와 딴 편이 되었습니다. 딴 편으로 갈리는 것은 슬펐지만 딴 편이 되니까 자리가 바뀌어서 내가 그녀의 곁에 나란히 앉게 된 기쁨은 여간이 아니었습니다. 비록 피차에 옷이 여러 겹 가리웠더라도 무릎과 어깨가 슬쩍슬쩍 스칠 때에는 둘의 몸에서 뜨거운 불길이 확확 건너가는 것 같았습니다. 처음에는 몸의 어떤 부분이 마주 닿으면 놀라는 듯이 깜짝깜짝 피하였으나 얼마 아니하여 다리와 다리가 혹은 옆구리와 옆구리가 마주 닿더라도 장난에 취한 듯이 모르는 채 하였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방 안의 공기도 식어서 조아질하는 손등과 손가락이 싸늘하게 식을 때에 마주 닿은 어깨며 옆구리며 다리는 불덩어리처럼 뜨거웠습니다. 여봅시오. 젊은 사람의 몸은 분명히 불덩어리입니다. 이 모양으로 나는 취한 듯이 꿈을 꾸는 듯이 시간이 가는 줄도 몰랐으나 다른 아이들은 밤이 깊은 줄을 깨달았는지 모두 피곤한 듯 졸리는 듯한 얼굴로 조아지래도 흥이 깨진 듯합니다. 그래서 무엇을 좀 먹고 하나씩 다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는데 나는 커다란 밤나무 숲이 있는 조그마한 고개를 넘어가야 할 그 목소리 고운 색시를 바라다 주게 되었습니다. 달은 퍽 기울어서 앞 벌판에는 시커먼 산 그림자가 누웠는데 발 밑에서 빠득빠득하는 언 누운 소리가 싹싹하는 치마 소리와 함께 들립니다. 그 색시는 빠른 걸음으로 뒤는 안 돌아보고 상큼상큼 가더니 고개 마루터기에 도착해 우뚝 서서는 뒤에 따라오는 나를 돌아보면서 인제는 가셔요 합니다. 그러나 나는 대답 없이 우뚝 섰습니다. 굵다란 밤나무 그림자가 그 색시의 몸에 어리더릿합니다. 나는 숨만 헐떡거리고 꼼짝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색시는 빙그레 웃는 낯으로 나를 이윽히 바라보더니 그 싸늘한 손을 들어 잠깐 내 손을 만지고는 무엇에 깜짝 놀란 사람처럼 눈 위에 빠득빠득 발자국 소리를 내면서 자기 집을 향하여 뛰어 달아납니다. 그녀는 달빛이 환하게 비추인 살의 긴 밭을 지나 저편 소나무 모여선 언덕 밑에 있는 조그마한 초가집 살인문으로 쓰러지자 쿵 하고 문을 열었다 닫는 소리가 나고는 이내 잠잠해집니다. 다만 빨갛게 등잔불이 비친 창이 보일 뿐입니다. 나는 정신 잃은 사람처럼 우두커니 서 있었습니다. 무슨 귀한 것을 갑자기 잃어버린 것도 같고 대가리를 문지방에 부딪힌 사람처럼 띵 하기도 하고 그러면서도 일생에 맛보지 못하던 말할 수 없는 기쁨을 맛보는 듯 하였습니다. 나는 다시는 그녀를 만나지 못하고 다시 동경으로 갔습니다. 그러나 나의 마음속에서도 그녀의 모습이 여간에서는 사라지지를 아니하였습니다. 밤에 잠깐 본 얼굴이라 가만히 생각하여도 그 얼굴 모습도 분명히 생각이 아니 나지만은 그래도 그립습니다. 나는 그녀의 얼굴이 분명치 않기 때문에 도리어 모든 아름다운 것을 다 그녀에게로 돌렸습니다.
그래서 차디찬 하숙방에서 혼자 그녀를 생각하는 것이 일변 서러우면서도 일변 즐거웠습니다. 그러나 5년 지나고 6년이 지나는 동안 차차 그녀의 생각은 잊어버려지고 말았습니다. 다만 가끔 가다가 어디 짱차 하고 달 아래서 분홍 치맛자락을 나풀나풀 하던 인상이 일종의 옛날 기억 모양으로 희미한 향기를 가지고 피어오를 뿐입니다. 그러나 그녀는 결코 나와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아주 옛날부터 무슨 연분을 가진 사람인 것이 분명합니다. 비록 서너 시간밖에 만나본 일이 없건만은 그녀는 나에게 기쁨을 주었고 내 어린 영혼을 흔들어 주었고 3, 4년 동안 내 외로운 영혼의 동무가 되어 주었고 일생에 나의 가슴 속에 깨끗한 향내가 되어서 두고두고 나의 일생을 향기롭게 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어찌 인연이 아니겠습니까? 나는 이제 그녀를 만나기를 원치 아니합니다. 나는 어렸던 어떤 해 한보름 달빛 아래의 그녀를 영원히 잃어버리고 싶지 아니합니다.